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광주 전남교구 원정회장이신 윤산 노윤찬 교도 모셨습니다. 윤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윤사님과 함께 부산대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학에서 생물학과에서 성교육을 또 강의하셨던 얘기 나눴고요. 한 25년 전 일이니까 우리나라의 성교육이 이 대학에서 이렇게 학과에서 이루어지기는 최초이고 참 부재한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하셨고요. 또 어려운 학교의 총장으로 가셔서 학교 정상화에도 큰 역할을 하시고 우리 원불교 교법 정신으로 정상화되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하셨던 그 결단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단 내에서 활동하신 얘기 나누게 될 텐데요. 영산 성지고등학교와는 윤사님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인연을 맺고 계세요. 이 영산 성지고등학교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신 거예요? 제가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 의장을 하면서 전국 시도 교육감 또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 연석회의가 매월 이렇게 지역을 돌아가면서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효산 당시 법사님 조정근 종사님, 종사님 그리고 과산 김현 지금 열반을 하셨죠. 열반하셨죠. 정사님. 그때 당시에 성지고등학교 법인 이사장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계실 때 효산 그 종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장인데 당시 교회 의장이셨어요? 의장인데 아니 그 교육위원회 의장. 교육위원회 대학 그러니까 교육부하고 관련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영산 성지고등학교가 현안 문제가 기숙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교단적으로 재정은 부족하고 열악하고 반드시 해야 되겠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여쭤보시길래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뭔 일들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왔던 그런 시절인데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연고가 있는 당시의 교육부 장관, 연세대학 교수 출신인데 안병영 장관이 교육부 장관으로 계실 때 앞으로 청소년들이 정규 과정에서 교육 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속출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성지고등학교처럼 그런 대안학교가 각 시도에 하나 이상은 다 설립돼야 된다는 것이 시급한 문제인데 우선 성지고등학교 즉 대안학교 원조는 원불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체 재단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영광 성지고등학교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대안학교죠. 대안학교입니다.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첫째, 기숙사가 전국 각지에서 오는 학생들을 수용하려면 기숙사가 너무 열악하다. 그러니 중앙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거를 지원해 주면 할 수 없겠느냐 하고 했더니 그렇다면 현장을 봐야 필요성을 느낄 거 아니냐 해가지고 제가 안병영 장관을
성지고등학교를 방문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성지고등학교가 어디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고 대안학교가 어디 어떻게 있는지도 예. 잘 모르는 그런 예. 시절에 안병영 장관이 현장을 와서 보셨습니다. 보시고 이 영산 성지고가 특히 원불교 영산 성지가 위치한 전라남도 예. 영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곳까지 교육부 장관이 직접 방문을 하셨어요. 예. 예. 그랬을 때 안병영 장관이 느낀 것이 너무나 열악한 이 환경 속에서 전국에서 이 오는 학생들에게 기숙사는 더 필요하겠다. 이걸 느낀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자연 환경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좋지만 이제 직접 예. 뭔가 생활하는 주거 환경에 있어서는 좀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 기숙사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폐교를 개조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기숙사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여학생들도 있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기숙사 설립하는데 특별 교부금으로 내려주어서 기숙사가 최우선이 해결돼야 되겠다고 건의를 드렸더니 안병영 장관께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설계를 하고 보니까 필요로 한 기숙사 설립비가 총 약 한 23억 정도 됐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정부 방침은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특수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전액을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자체 부담금, 대응 자금이 필요로 해요. 네. 그래서 대응 자금이 또 만만치 않았는데 23억 총 경비에서 18억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은 우리 원불교 교단에서 대응 자금으로 출연해 가지고 학교에 남녀 기숙사 2동을 네. 지어서 지금은 잘 활용하고 있고 예. 뭐 학생들도 좋아하고 있는 예. 그런 현실입니다. 예, 특히 기숙사 형태가 뭐 기존의 어떤 기숙사 형태가 아니라 예. 좀 집 같은 가정 같은 편안한 그런 기숙사로 좀 특별하게 꾸몄어요. 예. 그래서 그 기숙사 형태가 다른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의 보통 기숙사는 가운데가 복도가 있고 양쪽에 학생들 네, 방이 이렇게 있어서 예. 수용이 됐었는데 우리는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아파트식으로 가족 단위로 네. 이렇게 해서 방 3개, 거실 이렇게 특별 설계를 해가지고 방 2개는 학생들이 기거하는 거고 방 하나는 반드시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임장 지도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교사가 반드시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는 거실로. 이렇게 해서 기숙사를 마무리해서 했더니 전국에서 기숙사 하면은 영광성지고등학교다 네. 해가지고 학교의 실무자들이 현장을 견학을 오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사실 교사이기도 하지만 또 그 가정의 부모 역할까지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예, 우리나라 최초의 대안학교로서 우리 학생들 마음 놓고 편안하게 좀 공부할 수 있고 또 마음도 좀 다독일 수 있도록 상처받은 학생들은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또 지금까지도 크게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과정에서 이 대안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윤사님이 더 좀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대안학교의 어떤 지평을 열어가는 그런 역할을 안병영 그 교육부 장관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또 권유도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 대안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하다 보니까 안병영 장관님께서도 야 앞으로 이 대안학교가 확실히
이 대책이 필요하다. 대안학교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을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대안학교의 원조라고 하면 우리 성지고등학교인데 실무를 다 차관해왔던 곽진현 당시 교감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교감 선생님이 교육부 장관의 그 뜻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부에 출장을 가가지고 실국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특강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교육부에서도 앞으로 대안학교가 절실히 필요로 한 시기가 왔다.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했었다. 그렇다면 실국장들이 먼저 알아야 되겠지 않겠냐 해가지고 실국장들 상대로 해서 곽정 교감 선생님이 특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님 계실 때 대통령님 앞에 그 곽진영 교감 선생님이 직접 가서 대안학교에 대한 필요성을 브리핑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원불교에서 최초에 시작했던 대안학교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좋은 초석이 됐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산 성지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대한중학교도 또 교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뭐 한겨레 중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지금은 정말 많은 대안학교를 원불교에서 운영을 하고 그만큼 또 인증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숙사 설립 과정에서 뭐 어려움도 참 많았겠지만 하나하나 이뤄가면서 어떤 윤사님이 늘 표준 삼고 꼭 이것은 이뤄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해나가면서 어떠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또 그 일을 해내셨어요? 저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원불교에 입교가 돼가지고 제가 교도로서 열심히 마음 공부하고 있는 그때인데 제가 생각할 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정규 교육 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태동했던 우리 영산 성지고등학교 대안학교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대동사님이 밝혀주신 교법 실천 이것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저도 또한 이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종사님의 그 교법 실천에는 바로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터주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지 않겠느냐. 또 우리들의 몫이다. 이런 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지금도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대안학교 교사들의 월급 현실화에도 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때 당시에 대안학교는 우리 영산성지고등학교가 최초로 이렇게 있을 때 열악한 상황 속에서 대개의 실무를 담당했던 분들이 우리 교무님들입니다. 네, 그러셨죠. 우리 교무님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계시면서도 제대로 연금을 받지 못한 그 현실 속에서 과연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대안학교는 많이 이제 확산될 텐데. 그래서 안병영 장관한테 또 건의했습니다. 앞으로 이 전국적으로 대안학교가 많이 이게 설립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이 영산성지고등학교의 선생님들처럼 현실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았다면은 어느 누가 그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지도하겠느냐. 그렇다면 봉급 체제부터 현실화돼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립, 사립까지도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또 교직원들의 봉급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앞으로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입법화해 가지고 대안학교도 앞으로 교사들, 직원들 봉급 체계를 현실화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더니 네. 장관님께서 그것을 쾌히 받아들여져 가지고 역시 의지가 대단하셨던 장관님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그런데 국회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입법화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네. 일반 중고등학교 교직원 선생님들하고 똑같은 국비로 지원받아서 봉급 체계가 현실화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우리 선생님들이 뭐 가르치는 지도 교사 역할뿐 아니라 부모 역할까지 해내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환경, 열악한 환경에서도 신념으로 학생들을 지도를 했었는데 이렇게 급여가 또 현실화되면서 더 용기를 갖고 또 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윤사님 뿌듯한 마음일 것 같아요. 네. 네, 대안학교 하나하나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시면서 뿌듯한 마음일 텐데 감회가 어떻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감회가 기쁘고 저희들이 대안학교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은 눈이 번쩍 띄어지는 예.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전국에 여러 개의 대안학교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당시만 하더라도 대안학교가 설립이 되면 각 종교단체에서 네. 서로 위탁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나서고 그랬습니다. 약간의 경쟁이 됐었죠. 예. 그런데 안병영 장관께서는 대안학교의 최초의 태동은 원불교에 자체적으로 운영해왔던 영광성지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 방침, 교법 정신, 그야말로 소태산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교법 실천의 일환으로서 원불교 재단에다가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원불교 재단에서 1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원불교 제가 교도로서 그야말로 대종사님 교법 실천에 일조를 했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안학교가 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한 것뿐 아니라 윤사님은 원음방송에 대한 관심도 높고요. 원음방송이 광주에서 설립되기까지 초창기에 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네. 그때만 떠올려도 뭐 윤사님 뭐 어려운 과정들도 뭐 지금 뭐 기억에 떠오르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시 벌써 10주년이 됐어요. 올해 예. 원음방송이 광주에 개국한 지 예, 지금 이제 광주 교당 교도시기 때문에 제가 광주 원음방송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원음방송이 광주에서 개국하던 때 설립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전해주시죠. 그때 제가 광주교당 교도회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당시에 좌산 종법사님, 지금 네. 좌산 상사님이시죠? 예. 예, 4대 종법사님이셨죠. 근데 한번 저를 불렀어요. 총고를 갔습니다. 갔는데 마침 그때가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정부 원로 분들하고 모두 앉아서 점심을 하게 되는데 종법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교단적으로 꼭 해야 될 일들이 현안 문제가 있다. 하나는 군종장교. 이거를 꼭 해내야 되고 또 하나는 광주 원음방송국을 개국하는 문제다. 예. 당시 그 서울 본사와 부산은 이미 이제 개국해서 활동을 네. 하고 있는 예. 상황이었죠.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옆에 앉혀놓고 네. 식사 자리에 앉혀놓고 손을 꽉 이렇게 잡으시면서 군종장교에 관한 문제는 내가 할 것이다. 책임질 거 할 것이다. 광주 원음방송국 개국은 자네가 해야 되거든. 이렇게 네. 함행을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부담스러우셨을 예.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저를 네. 이렇게 요란 거는 생각도 못 했는데, 네. 그래서, 그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을 했어요. 네. 해놓고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주로 내려와서 그때 당시에 연타원 박성석 교구장님이 계실 때인데 네. 교구장님한테 그랬어요. 이 종법사님께서 광주 원음방송국 개국을 하는데 제대로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진행을 하라고 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했더니 웃으시면서 연타원 교구장이 뭐라고 교구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는 불사가 따로 없어. 불사는 아무나 한 것이 아니야. 불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구만. 우리 회장 축하드리네. 아무나 기회가 온 거 아니야. 예. 불사할 수 있는 기회는. 종법사님이 뭔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회장한테 명을 하신 것이니까 기회 놓치지 말고 열심히 해봐. 예. 그러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도와줄게. 그러면서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실제 설립이 되기까지 허가 과정도 까다로웠지만 또 재정 성금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았고요. 또 광주 전남의 많은 교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력을 해서 이끌어내는 것도 좀 만만치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런 과정들을 잘 거쳤습니까? 예, 아주 쉽지 않았습니다. 그 원음방송국 개국에 대해서 종법사님의 하명인데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고 방송국 개국을 위해서 어쨌든 뛰고 달려야 쓰겠다는 생각은 마음속에 가졌습니다. 네. 근데 막상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광주교당 교도님들부터서가 반대하고 그 엄청난 재정이 필요할 때인데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시작하려고 그러느냐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반대하는 교도님들을 긍정적으로 끌어들이는데 최선을 다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연탄 교구장님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광주 전남 교구 교무님들을 설득을 하고 해서 광주 원음방송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니 다들 다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진행을 해서 천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천일 기도. 예. 예.
천일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종법사님의 강한 의지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네. 명을 받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어코 해내고야 말겠다. 그런 강한 생각을 가지고 했더니 그런 대로 진행이 서서히 네. 되어졌습니다. 네. 그렇게 처음 시작한 지 7년 만에 개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7년의 과정을 정말 끝까지 지켜보시고 설득하고 이끌어내고 허가 받기까지, 물론 이제 원음방송 직접 경영진이나 관련된 분들이 또 애쓰셨지만 그 광주 지역에서 성금을 모금하는 일, 또 마음을 하나로 합하고 설득하는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하나하나 이뤄내면서 지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자를 빌어서 광주 원음방송국, 서울 원음방송국 중앙방송에 지금 현재 사장님으로 계시는 도타원 이관도 사장님, 이관도 사장님의 본사 사장님이시죠. 본사 사장님의 큰 그 의지가 아니었으면은 아마 결국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자를 빌어서 꼭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이관도 사장님 그때 너무 많이 도와주셨고 또 광주 원음방송국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교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하는 종법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네. 하나부터 열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열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 이관도 본사 사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감사하고 늘 건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원음방송이 광주에서 개국한 지 올해 10주년이 되는데 네. 사실 10년이란 세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원음방송을 청취하고 직접 교당에 찾아오고 입교를 하신 분들도 참 많으시고요. 네. 예, 어느 지역보다도 이 광주라는 지역의 특성상 어떤 열정을 가진 그런 우리 시민들이 있어서 그런지 입교 참 많이 하시고 원불교 교도가 되셨어요. 예, 그 과정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도 원음방송에 애정을 갖고 사실상 아침 일찍 성지의 아침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지의 아침에서부터 쭉 법문 을 받들면서 교산 이성택 교무님의 경강 네. 이것까지 해서 빠지 않고 경청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만큼 이 광주 원음방송은 채널이 1079 107.9 메가헤르츠죠. 107.9 예, FM 107.9. 그래서 일원 친구입니다. 일원 친구. 일원 친구. 그래서 광주 원음방송 일원 친구는 나의 영원한 그야말로 친구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도 원음방송을 듣고 교당으로 입교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는 그 방송을 듣고 입교하신 그분들 정말 선택 잘하신 걸로 생각이 돼요. 앞으로 시대는 우리 원불교 교법이 아니고서는 삶의 생활에 아마 재미가 없을 것이다. 또 재미뿐만이 아니라 진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원불교의 대종사님 밝혀주신 교법 실천, 마음 공부 잘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 네. 네.
저도 광주 원음방송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이 원음방송 특히 법문을 듣고 네. 직접 교전을 사서 읽어보고 교당을 찾아간 분들은 스스로 찾아왔기 때문에 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해서 정말 일반 교도 못지않게 신심 깊게 공부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교법을 직접 듣고 알고 찾아가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원음방송 역할이라 정말 큰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설립 과정을 좀 잠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당시 허가받는 과정에서도 또 이웃 종교방송과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는데 예. 나중에는 서로 화해하고 예. 또 서로 축하해주고 그런 예. 또 아름다운 사연도 있지요. 네. 예. 그 참 지난 일이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웃 지금 방송에 모 방송에서 우리보다 훨씬 전에 설립 추진을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느닷없이 광주 원음방송을 설립한다고 서울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자꾸 이렇게 제가 방문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경쟁으로 생각해가지고 많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예. 원불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저희들이 진행하는데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시작했던 그분들보다 우리가 먼저 방송국 승인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고 나니까 더 미워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극복해야죠. 예. 그 미움이 아니니까. 그래 선의의 경쟁이고 그래서 했던 건데 우리가 이제 승인을 받은 4년 후에 모 방송국에서 또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그 경쟁을 했던 이웃 방송에서 이웃 방송국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우리보다 4년 후에. 그런데 그 행사장에 축하 행사장에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VIP석에다가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뭐다 시장님이나 뭐다 이런 원로 어른들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를 소개를 한 겁니다. 이래서 참 원음방송국이 설립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말하자면은 분이 여기에 왔는데 당시는 조금 그 불편한 관계였지만은 예. 지금에 와서는 다 뒤로 하고 축하 자리에 모셨으니 네. 우리도 마음을 다 비웠다. 네. 그러니 하고 박수로 제가 초대를 받은 그런 그렇군요. 상황도 있었습니다. 예. 한 방송국 하나가 정말 설립되기까지 어려움도 많지만 이렇게 또 이웃 종교와 또 경쟁도 하면서 네. 서로 또 좋은 관계로 잘 풀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연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주 원음방송 개국 10주년이 됐고요. 원음방송 창사 20주년입니다. 올해는 정말 의미 깊은 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으로 많은 시청자, 청취자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원음방송에 거는 기대도 크고 또 여러 가지 하실 말씀도 있고 어떻게 좀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 좀 전해 주실까요? 7년 만에 추진 7년 만에 원음방송국을 개국을 했지 않겠습니까? 예, 광주에서. 감회가 깊은데 사실상 종교방송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시에 설립 당시부터 변함없이 우리 방송국을 애청해 주시는 우리 애청자님들 그래도 우리 원음방송국을 믿고 또 종교방송국으로서의 특별한 그 아이템을 설정해서
거기에 따르는 방송으로 거듭나면은 아마 시청자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원음 방송이 이제 라디오뿐 아니라 TV도 개국한 지 3주년이 됩니다. 예. 이제 정말 거듭나는 방송으로 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또 이론의 교법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령사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이 윤사님의 활약상을 더 이제 원정회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교구 원정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원정회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게 원불교의 어떤 모임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원정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시다시피 원정회는 우리 원불교의 교법의 그 교훈에 준해서 그동안에 제가교도로 법의를 받은 수중한 그러한 법사님들로 구성된 단체가 원정회입니다. 교구장님께서, 광주 전남 교구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원정회를 작년에 소남훈련원에서 경산 종법사님을 모시고 창립 총회 겸 출범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원정회 회장으로 추대가 됐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원정회는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대로 정식 법강학마의 수중을 했던 수중자인데, 이 교훈에 따라서 제가교도로서 특히 교단과 교당의 모든 자문 역할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모든 문제를 교무님들의 소위 말해서 보좌불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로 원정회가 앞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특히 그 목적으로서는 회원 사후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불자로서의 역할, 교단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로 거듭나면서 활발하게 움직여 나갈 것입니다. 네. 한 가정에도 어른이 계시면 더 조심하고 또 든든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광주 전남교구에도 원정회가 있어서 큰 버팀목 역할을 해주시고 큰 힘을 밀어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사님 모시고 이렇게 일생을 교육계에서도 활동하시고 교단에서도 또 큰 역할들을 해오신 말씀을 나눴는데요. 일생 살아오면서 또 교당에서 공부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동안 뭐 크고 작은 경계로 다가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었던 그런 힘, 네.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원불교에서는 취사에 대해서 어떤 경로로 어떻게 취사를 해야 바른 교법 정신으로 이어져갈 것이냐 하는 것도 크게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인데,
지금까지 저는 어찌 다행히 이 원불교를 알아서 이 원불교에 입문해가지고 제가교도로서 이렇게 당당하게 건강하게 사회생활도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대종사님 밝혀주신 교법 실천, 이것을 살아오면서 최대의 삶의 목표를 네. 삼아왔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원불교를 선택했다는 나의 생애 최고의 선택은 그 취사가 앞으로 변함없이 잘 되어져 갈 것이다. 그 취사만큼은 후회 없이 잘했던 우리 교법에 밝혀주신 대로 네. 취사는 정말로 노윤창이 너 잘한 취사다 네. 라고 칭찬을 받을 만큼 네. 나는 취사에 대해서 예. 자신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서두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뭐 유혹들도 많았을 것 같고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계들이 많았지만 늘 첫 원불교 만났던 그 표준 그걸 잊지 않고 특히 정당한 일이라면 정말 아무리 하기 싫어도 끝까지 해내고 부당한 일이면 아무리 하고 싶어가는 끌려가는 마음이 있어도 결단을 가지고 또 끊어낼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또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교단 내에서 특히 큰 가르침을 주신 스승님이나 또 선우진 동지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해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기억나세요? 저는 원불교와 인연을 갖게 된 것은 당시에 원광대학교의 초대 총장님이신 숭산 박길진 총장님이신데 네. 저에게 이렇게 지침을 주시고 스승님으로서 이렇게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계신 어르신들은 첫째는 대산종사님. 네. 원불교 3대 종법사. 3대 종법사. 예. 그리고 4대 종법사님이신 좌산 김상산.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숭산 박길진 총장님. 처음 원불교로 인도를 네,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잊을 수 없는 분일 것 그리고 같아요. 원로원에 계시는 우리 효산 조정근 종사님. 예, 종사님. 그때 또한 원불교의 인연에 좀 빼올 수 없는 분이 당시에 총부 재무부장님을 하셨던 창산 정도윤 재무부장님 계십니다. 예. 잊을 수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 광주전 교구장님을 하셨던 연타원 박성석 교구장님. 네. 그리고 인산 조정중 예, 교구장. 정사님.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 하셨습니다만은 과산 김현 정사님. 교구장님이셨죠. 교구장이셨죠. 그리고 또 전산 이정택 역대 예, 광주 전남 예. 교구장님 지금 예. 다 호명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교구장님으로 계시는 준산 네. 장덕훈 교구장님. 교구장님. 네. 또 은사님으로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광주교당 주임교무로 계시는 전타원 송지은 교무님. 이러신 어르신들은 저에게는 큰 스승님들입니다. 저에게 오늘날 이렇게
교법 정신으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이 어르신들은 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한 분을 또 굳이 말씀드리자면 당시에 원광보건대학교에 재직하고 계셨던 남중교당에 또 나를 이끌어 주셨던 예. 이규식 교수님이 계세요. 예. 그분은 우리 조선대학교에서도 학위를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나는 은사님들을 스승님들을 항상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행복한 분이시네요. 네. 네. 그러지 아주 행복하죠.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원음방송 시청자분들에게 또 소감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어떤 또 준비 계획하고 계신지 바람도 전해주실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우리 원음방송에 큰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마음속으로 빌겠습니다. 네, 늘 원음방송에 누구보다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셔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에 대한 사랑 또 원음방송 직접 운영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또 바람도 클 것 같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맑고 밝고 훈훈한 이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일에 깊은 신심으로 함께하는 광주 전남교구 원정회장 윤산 노윤찬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윤사님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